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주시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 과거 국제 유가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는지를 통해서 석유 시장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석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정확히 1973년 10월에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아랍권 국가들,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이 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 금수 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한 3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서 그렇게 거래가 됐는데 1974년 3월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3달러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4배 넘게 뛰었네요. 그렇죠. 네. 400%가 넘게 뛴 건데 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수십 년 동안 좀 안정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이 197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큰 변동성을 가지는 시장으로 이 석유 시장이 변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일 쇼크는 말 그대로 미국인들에게 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유가가 이렇게 좀 크게 급등하는 사례를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 오일 쇼크가 경제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호황이 된다라는 어떤 케인스주의 학파의 경제 이론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마저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인스 이론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인스 학파가 좀 힘을 잃고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다시 좀 힘을 얻게 됐는데요. 네. 정치 지도자들로 마가렛 대처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자유시장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나섰고 그 뒤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오일 쇼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반드시 안 좋게만 볼 건 아닌 게 이 사건이 석유 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석유 시장이 이 오일 쇼크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충격을 받고 경각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좀 많은 혼란을 거치다가 점점 이제 시장을 선진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뒷받침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좀 커지게 됐는데요. 네. 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22년 2월 말이었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라고 하면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제재 때문에 이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됐는데 실제로 유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2022년 3월 그러니까 침공 직후에는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안정되면서 침공 이전인 2022년 초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이 지난 1970년대보다는 확실히 좀 견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오일 쇼크 이후로 이 석유 소비국들이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에 좀 대비해서 이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과 4월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좀 포함해서 네.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가 방출이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석유를 이제 비축해 놓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로 이제 석유 소비국들이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해 놓는 습관이 이게 빛을 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이 석유 시장 자체가 선진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1970년대만 해도 이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불투명했었던 데 반해서 최근 석유 시장은 그 2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좀 성장을 했고 네. 또 보다 정교해지고 투명해진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좀 러시아 석유 수출이 서방 제재 때문에 인도나 중국 정도로만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은 빠르게 좀 새로운 현실에 좀 적응을 해 나갔는데요. 네. 러시아 공급 공백을 좀 메운 건데 거기서 좀 빛을 발한 게 석유 중개인들이 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경로를 민첩하게 변경을 했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나 중국으로 경유를 시켜서 세계 각국으로 다시 재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의 이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정제유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다시 재공급을 한 건데요. 네. 이것을 뭐 회색지대 거래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회색지대 거래가 성행하게 된 것은 물론 이 서방이 어느 정도 좀 관용을 베푼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로 석유 비축량이 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석유 시장 자체가 선진화되면서 이 석유 시장이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외에도 석유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커지게 된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석유 시장 좀 더 넓게는 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1970년대와 다르게 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 마지막 요인 하나는 바로 이 셰일가스입니다. 네. 셰일가스는 이 수압 파쇄 기술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수압 파쇄 기술이라는 게 이 화학 물질과 모래를 섞은 고압의 물을 사용해서 암석을 파쇄하는 기술인데 네. 이 기술을 이 미국 기업들이 좀 개발해 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셰일층 가스 생산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 석유 시장이 이 셰일가스 덕분에 이제 공급 과잉 상태로 전환될 만큼 좀 발빠른 전환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는 게 천연가스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화 천연가스 LNG의 미국 수출 규모도 당연히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 겨울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산 가스가 부족했지만 그 빈자리를 이 미국산 LNG가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의 LNG 수입량이 전쟁 이전보다 66%가 급증을 했는데 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압 파쇄 기술 덕분에 셰일 가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기술이 가스 말고 석유 생산에도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가스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량도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프를 좀 보시면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가운데 이제 셰일가스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게 좀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석유 생산량 가운데 셰일 오일, 그러니까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비중은 60%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미국이 2018년 들어서는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셰일가스 덕분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예.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좀 밀렸던 미국인데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45년 만에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좀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향후 고유가 현상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의 이 셰일 비중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고유가 유가의 상방 압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석유 시장이 50년 전 오일 쇼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쭉 돌아봤는데요. 이 50년이면 위기 회복 능력도 충분히 커졌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앞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작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계속 이제 뉴스로 나오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 개발로 중동 지역에서의 이 석유 운반에 대한 걱정이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마침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가 아주 확대가 됐고요. 2013년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국 자리로까지 올라서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로 좀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일 뿐이지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여전히 좀 깊이 관여가 돼 있고 많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의 영사관을 좀 오폭했는데
이란이 또 좀 화가 많이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협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신이 타격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 자체적으로 좀 큰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혀 이제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전히 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곳이 중동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 그 봉쇄 주체가 이란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우에도 이 해협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의 석유를 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봉쇄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좀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봉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는다면 선진화된 석유 시장에서는 1973년과 같은 오일 쇼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좀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떤 바로 거죠? 좀 중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거나 중국을 봉쇄하게 될 경우 좀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중동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지정학적 위기가 좀 폭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도 좀 충격 수준으로 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현재 중동 지역 정세만 봐선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네. 이 국제 유가를 흔들 만한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석유 산업에 직면한 위협 요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석유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라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석유로 인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21억 톤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준이냐고 하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에 달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석유 공급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그 자국의 LNG 수출 시설의 신규 건설 승인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명분으로 기후 위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렇게 석유 생산국들이 공급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그 수요 예측 수준에 맞게끔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수요 예측에 있어서 기후 위기의 우려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